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전고체 꿈은 이루어진다. 최근에 삼성 SDI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25%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전고체 하면 바로 생각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죠. 한 전고체님.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두 개나 있고 네. 전고체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도 될까요? 이 전고체 섹터는요, 지금 시황하고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바이오제약이라든가 또 일부 이제 일부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일부 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개별 중소형주들도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보실 때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 전지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은 안 좋고 여전히 자동차 수요가 아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져서 바닥 가능성은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주가 크게 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고체라고 하는 시장은 분명히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고 개화되려고 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개화되는 그 시장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것처럼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새롭게 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력이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에서 2027년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이 상용화 시점이 2026년으로 땡길 가능성이 높죠. 계속 강조입니다만 이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 SDI의 상용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이 크면 주가는 초반부터 야금야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저점에서 거의 100%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LNF라든가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하고 따르게 보시는 게 맞고 전고체 배터리는 2차 전지에 따르게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성장 잠재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 탑픽은 여전히 삼성 SDI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위치는 삼성 SDI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으로 레이컨 머티리얼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최근에 삼성 SDI 전고체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소재주들도 조금 움직였었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LNF가 7.9%, 또 에코프로비엠도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소재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주는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LNF 같은 경우에는 SK 온향으로 13.2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체감하고 있는 전기차 업황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2035년부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100%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내연기관차가 퇴출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퇴출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양극재 관련 기업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도 관련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다가도 중국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하락 출발하거나 조정을 보인다라면 우리 국내 전기차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어야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은 이슈에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모두 상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는 종목별로 개별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현재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LNF 방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LNF가 다른 양극재 업체에 비해서 약점으로 꼽혔던 게 바로 수직 계열화 부분이랑 그리고 특정 고객사, 예를 들면 LG에너지솔루션 매출 비중이 한 80%,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양극재가 공급되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 이번에 SK온 쪽으로 13.2조 원 계약을 하면서 그 특정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약간 다각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 쪽으로도 5년간 약 2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본격적으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노스볼트랑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꼽혔던 수직 계열화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음극재뿐만 아니라 LFP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LNF는 이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LNF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